사연을 제가 뭐 한번 그중에서 하나. 읽어볼게요. 네. 예. 아기가 기저귀를 차지 않으려고 해요. 낮에는 기저귀를 안 해도 실수를 안 해서 괜찮은데 자면서 항상 실수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밤에 기저귀를 채워주고 싶은데 저랑 남편이 화장실을 쓰는 것처럼 따라하고 싶어서인지 나는 이제 아이가 아니야! 기저귀 안 차! 이렇게 한대요. 우리 집도 저랬었어. 네. 예. 그래서 근데 아침마다 맨날 젖어 있으니까 엄마는 기저귀를 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밤에 소변을 그냥 싸버리는 거에 대해서 아이 자신은 이걸 어떻게 느낄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부모는 어떤 개념으로 이것을 바라볼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지금 사연의 아이는요, 꼬마지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 그게 본인이. 정말로 자존심이 작용을 하는 거구나. 난 다 컸는데 왜 기저귀 네, 차야 네. 돼? 어디다 대고 지금 지금 기저귀를. 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저 자기 효능감. 음. 네, 음. 좀 쉽게 표현하면 지잘난 맛. 어. 이거 나 애기 아니거든요? 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첨벙첨벙이야. 위축돼 막. 네, 그러면 얼마나 본인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유능감, 효능감이 떨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럴 때는 이 아이에 맞는 방법으로 제일 중요한 건 소변을 안 싸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야뇨는요, 만 나이로 10살이 넘으면 90% 이상 좋아집니다. 네. 그리고 만 나이로 12살이 넘으면 99% 좋아집니다. 네. 물론 100%가 아니라 그 중에 이제 아주 소수는 정말 의학적으로 그 네. 분야의 전문의와 의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로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밤에 소변을 싸는 아이들은 성장을 하면서 이 성장에 따라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대체로 괜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나이가 들어서도 소변을 밤에 계속 싸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방광과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 마음, 네, 흔히 말하면 마상을 입는 거죠. 마상을. 네네네. 네, 마상을 입지 않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이 다치지 네.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네,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성우 씨 얘기 좀 들어봅시다. 아이 셋 엄마. 그쵸.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저희 딸이 그런 것 같아요. 밤에 그냥 자기가 실수하는 게 싫은 거죠. 그냥 안전하게. 안전하게. 그냥 기저귀를 차는 게 자기 마음이 편하니까. 근데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제 대표적인 이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네. 우리 성은 씨 딸처럼 아이가 어느 날 내가 기저귀를 안 차고 잤더니 어김없이 아침이 되니까는 첨버덩이야. 그러면 본인도 좀 속상도 하고 또 미안도 하고. 그쵸. 이제 그래서 기저귀를 차고 자는 것이 나는 좀 마음이 편하네. 네, 싸긴 싸지만 이제 어쨌든 뭔가 수습을 가리는 해야 느낌이 돼. 들 것 같아요. 수습을 해야 되는 대형 사고가 안 어. 일어나니까 아이가 좀 마음이 편안한 경우도 있고요. 이거와 또 어떤 아이는 죽어라고 변기 안 안고 기저귀를 고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있어.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변화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아이 자체가 집이라고 보면 성벽 같은 거야. 근데 문이 다 닫혀 있는 성벽. 이미 들어온 거는 괜찮은데 새롭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쉽게 문을 열기보다는 좀 굉장히 성향상. 이렇게 아주 조심하고 선뜻 안 받아들이는 아이들이거든요. 네네. 그럼 태어나서 자기가 의식하지도 않은 사이에 이미 기저귀는 너무나 나한테 익숙해요. 내 몸의 한 부분 네, 같아. 내 몸의 한 부분이야. 네, 그리고 이걸 벗으면 허전해. 불편해. 네. 근데 이거를 또 어색해. 벗고 앉으래. 근데 또 이 앉으면 그러죠. 뭔가 자세가. 엉덩이가 낯을 가리는 거지.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엉덩이가 빠질 것 같아요. 무섭기도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맞아요. 겁이 많은 애들은요, 물을 탁 내리면 이게 소용돌이를 치면서 내려가잖아요. 그게 무서워? 약간 무서울 수 있어요. 아. 아이들이니까. 공포스럽구나. 그래서 새로운 뭔가의 시도나 권유는 일단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을 고수하는 거죠. 네, 오늘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닌자 그쵸. 마스크 같은 네. 경우에도 그 기저귀가 아닌 속옷으로 이제 알려주는 거니까 말 그대로 밤 동안에 네가 푹 잘 수 있도록 마음 편하게 밤 전용 속옷이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입혀주게 되면은 아이도 좀 마음이 편하고. 맞아요. 예. 그리고 뭐 나이가 이제 6살 되고 7살 되면 기저귀를 찬다는 게 좀 약간 그럴 수 있는데 그렇죠. 속옷이야 이렇게 속옷이야. 얘기하면 팬티야 이렇게 하면 뭔가 그런 생각을 덜 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일단 밤에
이제 소변을 이렇게 싸는 아이들, 양요라고 하죠. 네. 양요가 있는 아이들한테는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네가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음. 그리고 밤에 소변을 싼다고 해서 네가 어디가 부족한 것도 아니야. 네. 그리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키가 빨리 크는 아이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또 좀 키가 늦게 크는 아이도 있듯이 네. 소변을 가리는, 특히 밤에 소변을 가리는 속도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 이렇게 음. 얘기 일단 해줘야 돼요. 그리고 100%는 아닌데요. 야뇨증이 있는 아이들의 부모 중에 그 누군가는 박사님, 저요. 진짜로? 음. 그래서 저희 엄마가 아, 그 얘기를 너도 하시는구나. 그랬어. 아. 뭘 걱정해. 박사님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음. 뭔가 그런 게 부족하거나 뭐 방광도 작을 수 있고 그런 네네.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음. 아니, 어. 원래 아이들이요, 음. 유전자를 공유하잖아요, 부모하고요. 근데 이거에 의해서 이 속도가 아주 비슷해요. 신기하다. 네, 신기하게. 그러니까 신기한 이런 거죠.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엄마를 제가 닮은 어떻게 보면 거죠. 마음을 좀 네. 편하게 가질 수 있었던 게 네네. 저도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겨울수나 다 떼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 딸이 못 떼도 밤에 네. 그냥 좀 더 기저귀 여유롭게. 네. 좀 새지 않은 기저귀를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그래서 아까 네. 밤에는 팸퍼스 오버나잇을 지금 쓰고 있다. 쓰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써보려고요. 이렇게 좋은 게 있었네. 네. 네. 네, 그리고 일단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 밤에는 이제 뒤척이니까 새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기능성을 다 고려해서 만든 거니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좀 편하게 착용하고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좀 맞아요. 이렇게 잠도 숙면할 수 있도록 잘 고안된 거니까. 또 있는데 사연 중에 이게 있었어요. 네. 원래는 밤 네. 기저귀를 다 뗐는데 네. 초등학교 저학년쯤 됐는데 피곤한 날 얘는 갑자기 쉬를 하는 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네. 그건 야뇨증은 아닌 건가요? 그것도 야뇨는 야뇨죠. 왜냐면 밤에 소변을 못 가리는 걸 다 야뇨라고 합니다. 그러나 뭐 어쩌다 한번 이렇게 봤더니 얘 오늘 너무 놀았어. 너무 정말 너무 피곤하게 놀았어. 이런 날은 너무 피곤해서 완전 골아 떨어져 버린 거기 때문에 원래 이제 소변이 좀 마려우면 애들이 이렇게 깨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애교를 봐줘야 돼요. 네, 그럼요. 너무 피곤해서 모든 감각을 지금 네. 느낄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럴 수 있고요. 그 정도는 이제 밤에 소변을 이제 우리 성은 씨 네, 딸처럼 누나처럼 네, 이 소변을 보는 아이들은요, 시간을 잘 보면요, 시간 체크를 해보면 성장하면서 그 소변을 이제 싸는 시간이 점점 아침 시간으로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새벽 1시에 정거정을 쌌다가 조금 성장하면 새벽 3시에, 그 다음에 새벽 5시, 새벽 6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일찍 일어난 날은 안 싸는 거죠. 네. 일어나자마자 꽉 찬 상태에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 거고요. 늦잠을 잔 날은 또 어김없이 싸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점점 더 이 방광에 이제 그 소변을 다 담아놨다가 네네. 이제 배출하는 데까지 그 시간이 점점 뒤로 미뤄지는 거죠. 네. 아니 방광 그 훈련을 하면 네. 그 밤에 음. 그 싸는 것도 좀 약간 개선이 될 것 같아요. 낮에 네. 그런 훈련을 하면. 낮에 충분히 하루에 필요한 수분을 섭취하게 하고 또 그렇다고 저녁 6시 이후부터 절대 먹지 마 이렇게는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아이 이렇게 식습관을 보면요. 저녁에 좀 짜게 먹는 아이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 먹고 우유, 주스, 물 이렇게 마시는 걸 수분을 조금 낮 시간으로 배분을 좀 해서 저녁 6시 이후에 수분 섭취량을 좀 줄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아이는 어린이집을 보낼 시기인데요. 음. 집에서는 배변을 잘 하는데 외출 시에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서 혹시 어린이집에서 실수를 할까 봐 고민이 그러니까. 되네요. 예. 밖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훈련하는 방법이나 혹시 제가 없는 곳에서 실수를 했다고 들었을 때 아이에게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지금 이제 기관을 새로 보내는데 네. 그만큼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관의 선생님들이요, 네, 부모 대신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발달의 과정에 네. 있는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잘 지도하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요. 여보로 그다음에 준비해 주시고 또 아이와 혹시 실수를 했다면 집에 와서 얘기를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실생활에서요,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하거나 했을 때 아이가 소변 대변이 마렵다고 하면 부모가 직접 데리고 가서 편안하게 잘 볼 수 있도록 부모가 연습을 좀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부모도 아이 앞에서
마려우면 어디든 가서 봐야 음. 돼라는 거를 많이 보여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명확하게 구별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방광이 좀 작은 아이들은 자주 가요. 근데 1시간에 여러 번은 그건 조금 아니지. 그건 좀 아니지. 네. 보통은 아무리 방광이 작아도 그렇게 10분, 15분 만에 방광이 다 차지는 않아요. 어.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는 아이들은 혹시 불안하고 긴장되면 초조해져서 화장실을 자주 가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 네. 그런 그리고 심리적인 게 있구나. 네네. 그리고 약간 긴장감이 있거나 이 감각이 예민한 아이들, 좀 예민한 아이들은요, 이 방광에 조금만 소변이 차도 요걸 느껴요. 그러면 이게 꽉 찬 상태에서 쭉 가지고 있다 한 번에 샥 내보내는 걸로 어떻게 보면 만족감이 있고 네. 그래야 되는데요. 방광이 이만한데 요만큼만 차도 그게 싫은 거야. 네, 싫어서 이거 빨리 가서 이제 배출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방광 자체가 너무 부지런한 방광이 되는 거죠. 아. 지나치게 부지런한 방광이 아니라 부지런하게 가서 또 이제 배출하고 또 배출하고 그러는 그러면 거니까요. 점점 네. 예민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는 이 아이가 좀 불안감이 있는지 아니면 뭐에 조금 긴장을 많이 하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네. 또 어떤 이유가 됐든 너무 부지런한 방광, 예민한 방광이 되어 있으면 방광 훈련을 좀 시켜야 돼요. 방광 훈련은 어떻게 하냐면요. 궁금해요. 대체로 최소한 아이들이 한 교시가 되게 40분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40분 정도 아이가 좀 참아보게끔. 그래서 아이가 화장실 5분 간격으로 갈 때는 시계를 같이 보면서 요 시간까지 우리 한번 참아는 보자. 그럼 이제 아이가 막 나는 못 참아 쌀 것 같아요. 뭐 이러면 또 절대 안 돼. 이러면 또 아이를 괴롭히는 그쵸. 건데요. 그럴 때는 이번엔 갔다 오고 다음번 한 번 더 참아보자. 이렇게 해서 아이가 좀 방광 안에 소변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도록. 그래서 충분히 방광에 차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에 샥 내보내는 거를 부모가 같이 이렇게 격려하면서 훈련을 좀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방광 훈련에 들어갑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밤에 소변을 그냥 싸버리는 경우는 대부분 생물학적인 이유가 더 커요. 더 크다. 네, 왜냐하면 이제 밤에는. 밤에는 그렇습니다. 야뇨는. 근데 낮에 소변을 분명히 얘가 가릴 줄 아는 아이인데 낮에 갑자기 소변을 많이 싸고 실수를 한다. 그럴 때는 이유를 좀 찾아봐 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네. 우리가 이게 혹시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좀 알아봐 줘야 되는 그런 건 어떤 거냐면요. 잘 가렸던 아이가 갑자기 다시 못 가릴 때는 어떤 이유가 있나 이걸 잘 찾아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사연주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원래 잘 가렸는데 네. 밤기저귀도 네. 동생이 태어나니까 네. 갑자기 기저귀를 찬다고 하고 밤에 실수를 하는 거죠. 네. 그건 약간 동생이 태어났기 때문에 네, 뭐 좀, 심리적인 네, 변화 심지어, 때문에 그렇죠. 영향이 좀 있다고 보는 거죠. 네네. 그래서 한 번도 밤에 소변을 가려보지 못한 아이들을 1차 야뇨, 그래서 우리 의학적 용어로는 primary 에뉴레시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넉터널 에뉴레시스라고 하는데 밤에 소변을 본다. 그다음에 아이가 잘 가렸다가 다시 소변을 못 가리는 경우를 또 2차 야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걸 이제 잘 살펴보고 혹시 변화가 있을 때는 혹시 이런 것들이 좀 아이한테 영향을 줬나 이런 것들을 차분히 찾아봐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팸퍼스의 기술력으로 만든 닌자 마스. 네. 예. 저 이거 오늘 가져와도 됩니까? 라지 사이즈. 네. 밤에 쉬 못 가린다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떼면서 네.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네. 그렇죠. 아이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네.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럼요. 오늘 배웠습니다. 네. 마상 잊지 않기. 역시 아이 새 키우는 엄마예요. 네. 가장 핵심 포인트. 네. 소변을 몇 번 싸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마음 편안하게. 그리고 이것이 너가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야라는 걸 아이가 잘 알 수 있도록 부모가 잘 토닥이고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이 입장에도 기저귀보다는 그냥 언더웨어, 그죠? 네. 맞아요. 속옷. 맞아요. 속옷 네, 개념으로. 속옷 개념이니까 훨씬 마음 편안해 할 것 같아요. 자, 성은 씨의 넷째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